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바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오늘은 바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기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력은 뛰어나지만 장기 기억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해명하기 바쁩니다. 관심이 없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 기억력이 좋지 않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사는 파트너와 가족, 친구들은 너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잊고 있었던 상황과 감정을 복원해주는 든든한 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기록해두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바닥 하고 말하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아빠와 함께 볼펜을 포장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기억을 오랜만에 떠올렸던 때는 어떤 행사의 무대에서였는데요. 관객석에 아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엄마와 아빠는 풀빵과 와플을 구워 파는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점은 인기가 많았지만 겨울의 풍경은 좀 달랐습니다. 그 어떤 축제도 열리지 않고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겨울은 완전히 비수기였죠. 말 그대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아빠는 궁리하다 볼펜을 팔기로 했습니다. 뭐? 볼펜을 판다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왜 볼펜을 사? 저의 질문에 아빠는 대답했습니다. 비닐에 볼펜을 한두 개 넣고 설명문을 넣어 포장한 후에 이걸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요. 아빠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농아인 불우이웃돕기 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과 함께 넣는 종이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모습이랄지, 오늘은 얼마를 벌었다고 말하는 순간이랄지, 볼펜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표정 같은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그 상자를 들고 있는 농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소위 말하는 앵벌이 조직과 연결되어 거리로 나온 농인일 수도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조직의 명령으로 그 상자를 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우이웃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구걸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오른 주먹에 엄지를 들어 펜의 끝부분을 딸깍딸깍 누르는 것처럼 두 번 엄지를 굽혔다 펴는 볼펜이라는 수어와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를 펴고 왼손바닥에 대고 왼손으로 감싸진 다음에 검지와 중지를 빼내는 팔다 라는 수어를 했습니다.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펴고는 양옆으로 붙이려다가 벌리고 다시 한 번 더 붙이려다가 벌리는 동작은 1이라는 수어입니다. 볼펜, 판다, 1. 아빠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불평등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한 동정, 연민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창피해서였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는데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아빠의 말에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감히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지우기를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기억하고 떠올리기보다 캄캄한 저편으로 밀어내기를 선택했는지도요. 아빠에게 그때의 일을 물으면 여느 때처럼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때? 그랬지. 그 일 재밌었어. 아빠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풀빵과 와플을 구워 파는 것처럼. 공사 현장에 나가 나무로 된 문과 문틀을 뚝딱뚝딱 만들어냈던 것처럼. 액세서리와 장난감을 떼어다 파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파는 일처럼 말입니다.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 노동에 들러붙는 이상한 가치 판단, 감정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를 가장 신성하게 생각했던 아빠를 불평등한 사회에서 농인의 감각으로 살아남았던 아빠의 몸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이길보라였습니다.